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도 시황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도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다는 거, 과연 외국인은 뭘 사고 있을까? 저게 뭐 마이너스 1484억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매수와 매도 중에서 매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사고 있네요. 코스닥을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구나. 네, 코스피 선물도 지금 꼰대고 상황이니까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기 감사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이 있고 대원화성은 뭘까요? 자, 합성 피혁, 벽지, 네,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요? 리비안 관련주라고 그래서 조금 상승하는 것 같네요. 네, 테마에 엮인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제 치료제가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니까 조금 약한 부분이 있겠죠. 네이버, 두산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기아. 오늘은 인기 검색 종목이 다 거의 대형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을 볼까요? 아까 말했던 대원화성, 그리고 신원,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한신기계, 신원, 우선주, 선도전기, 한전, 인디에프. 오늘은 뭐 보니까 이런 의료 관련 주식하고 전기 그리고 기계 이쪽이 조금 센 것 같네요. 호성 2차전지, 네, 두산만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뭐 특별한 상황은 없는 것 같고, 하락하는 종목 에어부산, 네, 철광석 다시 좀 하락하나 보네요. 네, 삼부토건 뭐 다른 뭐 큰 하락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고요. 네, 시장지표 확인하겠습니다. 환율이 1200원까지 갔다가 아무래도 좀 증시가 상승하는 거 보니까 환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유가가 아직도 조금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유가가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해외 증시는 사실 혼조였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조금 하락한 걸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라는 것들이 조금 투자에 대한 심리를 좀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투자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시고 한국 주식을 지금 조금씩 분할 매수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할 거고, 오늘부터 한 8주, 9주 정도의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운 것은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KTNG, 그리고 한국기업평가, 이렇게 세 가지 주식을 한 주에 10주 정도 살려고, 한 8주 정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보면은 큰 리밸런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주식에 있는 자금들을 한국 주식으로 조금 리밸런싱 한다고 보시면 되고, 비중은 사실 지금 한국과 미국 주식이 거의 뭐 미국 주식의 2배 정도가 한국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한국 주식을 지금 사려고 해요. 왜냐면 한국 주식이 제가 볼 때는 저항은 한 3,300 정도가 될 거고, 지지는 제가 볼 때 2,80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2,80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를 알면 정말 뭐 다 부자 됐을 거죠. 2,900이 바닥이라고 확신하면 내가 2,900대 지수에서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식은 언제나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오르고요,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것들을 지켜지지 않는 매수, 매도는 사실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뭐 제 자금 중에서도 뭐 전량 매수, 전량 매도 하는 그런 자금도 있기는 해요. 단기 자금에서는. 근데 그건 단기 자금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는 자금에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요. 반면에 또 수익도 줄어들 수는 있죠. 하지만 손실이 줄어든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 내 기업이 문제가 없는데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와 그리고 KTNG 그리고 한국기업평가를 분할 매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오늘부터 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건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매수를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고, 이 이유를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적용하고 여러분들만의 투자 방식을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뭐 이 종목을 사라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는 뭐 저는 예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채진 대표가 썼던 그 글 중에서 하나 제가 봤는데, 시장을 걱정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를 먼저 걱정해야 된다는 글을 제가 봤어요. 사실 이게 제일 큰 걱정이죠. 여러분들, 지수는 2200이 가든 2100이 가든 1900이 가든 결국에는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박스피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박스피 안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무수하게 많이 존재하고, 그 박스피에서 뭔가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 바탕에는 기업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알지 못하고 투자를 마음대로 정말 누가 좋다고 해서 사거나, 정말 내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사거나,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투자 스타일이 뭐 나쁘다고 하지는 수는 없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투자,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애널리스트 아니면 그 나와서 시황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지수가 떨어지고 올릴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분들도 그 개별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지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도 절대로 모릅니다. 그분들이 말씀해 주는 뷰는 무조건 참고만 하셔야 되고요. 단지 그분들이 뭐 숫자적으로 펀더멘탈을 뭐 계산한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적치를 계산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치밀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뷰는 참고를 하셔야 되지 뭐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내가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남에게 이유를 전가하는 거는 그냥 내가 투자에 계속 손실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다 여러분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기업 분석, 이것들이 동반되지 않은 투자는 여러분들은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수익을 얻었다고 한들 수익의 이유를 모르면 그 수익은 언제든지 손실로 반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100%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 다음 투자에 또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실력을 높여가는 거는 내가 실수하는 거, 손실을 줄여가는 거지 수익을 뭐 극대화시키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는 쌀 때 사서 적정가에 파는 게 투자입니다. 뭐 적정가에 사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쌀 때 사서 적정가에 파는 거는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싼 주식을 판단해야 되는 것들은 어디서 와야 되냐? 바로 내 안에서 와야 됩니다. 내가 기업 분석을 하거나, 내가 펀더멘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애널리스트나 각종 시황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참고하거나, 그래서 나만의 무언가 그런 이유가 산출되어져야지 여러분들에게도 수익이 있건 손실이 있건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손실보다 수익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 수익이 계속 쌓이게 되면, 복리로 쌓이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결국 자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아니에요. 수익률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수익률은 플러스로 전환되는 순간 수익인 겁니다. 그 수익을 기다리고 그 수익을 맛보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복리로 나의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만의
투자 습관, 투자 중심, 투자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면 당연히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저도 불안하고 저도 한국 주식은 지금 거의 마이너스 9% 찍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매수를 하려는 이유는 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지금 가격에 사기 위한 거죠. 그러면 언제나 또 이 더 좋은 가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고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감시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이 조금은 이제 하락하는 국면에 있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가 얼마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네. RSI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꽤 나셨을 거고 이 수익을 뭔가 실현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뭐 여러분들 자유지만 저는 수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계속 모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모아갔을까요? 한 이 정도 모았을까요? 네, 그랬다가 어느 정도 지금 중간 수익 실현을 조금 한 상태인데요. 조금 요즘에는 디파이에 많이 스테이킹을 해놓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조금 변동성이 크니까 비트코인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디파이에 스테이킹 해놓은 그런 코인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또 매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것 코인들을 또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뭐 1억을 가느냐 안 가느냐 뭐 10만 달러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결국에는 어느 기간에 그 금액이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뭐 내일 1억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다시 떨어져서 뭐 2만 달러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주식과 똑같죠. 비트코인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다른 코인들을 과연 사람들이 왜 살까, 과연 비트코인이 왜 오를까 왜 이렇게 내릴까 라는 이유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 이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하는 상황에서도 이 변동성에서 조금 견딜 수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의 관점은 저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